특히나 질문입니다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명태균과 관련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박 기사님과 관련해서 명태균의 발언들 중에는 확인된 부분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확인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2021년도 8월 초에 명태균 씨 주선으로 해서 아프로비스타 방문해서 그 당시 대선 예비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의사 후보 확정 다음 날인 2022년 4월 23일 날 명태균 씨와 사전에 연락을 했던 강석 비서가 장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상세하게 문의를 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또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21년도 12월 13일 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예산서 끊지 않고 500만 원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조이사 후보 확정이 된 22년 4월 22일 날 명태균 씨에게 지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평생 이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 일방적인 현재는 주장입니다만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내용 중에 보면은 박안순 지사가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선거판을 세팅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인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냥 명태균 씨 일방적 허풍이거나 거짓말이 그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어떤 관계이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 특히 명태균 씨 이야기보다도 녹취하고 강혜경 씨의 이야기가 야당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물론 녹취를 보도한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공격도 있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공격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태균 씨와 관련해서 저 이름이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니까 제가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정치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제가 저와 관련된 보도가 될 때마다 우리가 대변인이나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고 제가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첫째 공천과 관련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공천을 받은 것은 제가 도지사를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과 2012년도 경선 때부터 저는 도지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천의 결정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당규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7만 당원, 책임당원의 투표와 330만 도민의 여론조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특정 개인이 공천에 관여하거나 공천을 흔들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21년도 8월 초에 아프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어느 당을 갈 것이냐고 망설이고 있으면서 막 우리 당에 입당할 그 무렵이었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우리 당 후보 경선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단지 각 캠프를 차리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 그때는 홍준표 캠프든 윤석열 캠프든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자기 캠프에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 중에
제3자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 방문 자리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는데, 명태균 씨는 나를 안내해주고 바로 나갔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둘이서 저녁을 먹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입장을 듣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자리에 나올 무렵에 다시 명태균 씨가 들어와서 사진을 한번 찍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제가 그렇게 분명히 계속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를 만났거나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월 24일 강석 특보가 뭘 했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부분은 제가 명태균 씨가 이 돈 거래를 하거나 500만 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도지사 후보 중에서 1위였기 때문에 제가 여론을 조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론 조사를 우려할 필요도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천이 확정됐다고 하면 된날 많은 전화를 받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이 연결해주는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득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은 또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명태균 씨가 선거판을 세팅했다는데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아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력한 도지사 후보였고, 당은 당규에 의해서 우리 책임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 책임당원의 모바일 투표에 의해서 동시에 결정됐는데 어떻게 세팅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올 사람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올 의사가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남이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팅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생각할 때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물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강희경 씨 녹취를 가지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몇 차례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저 정치적인 공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윤상 기자입니다.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도정에서 이제 경제 성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통령 경영 사태 이후로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도 추진해 왔었고, 지금 입지 선정과 예산 문제 등 걸림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체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수출 관련해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이 필요한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비자의 이야기를 지금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경남에 그동안에 활성화됐던 주력 산업들, K방산이나 K원전 이런 부분들이 그 외국과의 수주와 외국과의 그 수출 그런 여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신도에 따라서 타격을 받거나 어느 정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하겠지만은 우리 도 차원에서 K 방산과 관련된 K 원전과 관련된 건조체들의 그 애로 사항을 들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도 지금 현재 입지를 결정할 단계에 있는데 경사태라든지 여러 정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큰 그림은 좀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지체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K방산, K원전, 우주항공산업이나 우주항공청 입지 문제라든지 이 지역의 주요한 현안들, 주요한 산업들이 정치적인 사항에 따라서 지체되거나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큰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 방산이나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외국의 지금 수주나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절차나 국가적인 지원에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치 입장에 따라서 정부의 대처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그거 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 크게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 도가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준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령 기자님. 네, 아시아경제 이재경입니다. 조금 연결되는 질문이시군요.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관광계 원전 산업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문제가 안전 특별 기간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 안에 원전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현 정부가 원전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원전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고 또 그것이 외국의 수출로 이어지고 또 수주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의 원전 기업들이 그동안에 정책을 펴고 활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도지사로서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제가 할 노력을 도지사 진행하는 동안에 최대한 노력할 생각으로 지역 주력 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이 부족한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간부가 보충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이런 말씀이 보충. 기자님께서 이상훈 내가 구성하고 이상훈 훈련하게 하는 국민의 기후진단 협의회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셨는데 여당이 주장하는 질수 있는 퇴진하고 여당이 추진한 전액 추진에 대한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참 당황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에 국가 전시사회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군사적 대응이 병력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그런 것을 보도되어 있는데 과연 그 조건에 합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한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든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책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 그 조기 퇴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행태로든 좋은 퇴진을 불가피한데 그 퇴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 이 여당에서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기자님. 예,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입니다. 저는 다시 그 명태균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특보님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배포가 됐지만 현재 조정을 둘러싼 의혹 중에 하나는 채용 청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처남이 채용을 청탁했고 그리고 올해 지난해 4월에 또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잘 아시리라 보고 있고요. 물론 블라인드 채용으로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이력서를 받은 즉시 파기했다. 그리고 지사님께는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익히 나왔지만은 일반 도민 상식 입장에서 한 민간인이 비서실에 이력서를 전달하는 게 과연 조금 합리적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은 지사님의 또 입장, 직접적인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청탁 의혹 관련해서 한번 정확한 상황 설명이나 그리고 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출자 출령 기관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사도 채용을 비롯해서 인사가 비사를 거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리가 남녀학사 기숙사를